카메라가 돌아가 있네. 자, 한 문제만 같이 봅시다. 그럼 426번만 같이 볼게요. 절대값 쓰고 난리가 났는데요. 426분의 fx는 절대값의 x 더하기 절대값의 1-x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최소값을 a라고 한대요. 요거의 최소값을 a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a부터 2까지 fx dx를 구하여라가 문제네요. 자, 절대값 들어가 있을 때는 쫄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구간별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어떻게 구간으로 나눌까요?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수를 봐주세요. 절대값 x죠? 그럼 얘는 0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로 나누시면 될 거고요. 얘는요, 1-x죠? 즉 x자리가 1인 거를 기준으로 크냐 작냐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그죠? 결국 이 녀석을 나누는 기준은 0과 1입니다. 그걸 난 이제 기점이라고 불러요. 기준이 되는 점이 x = 0일 때랑 x = 1일 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난 이 녀석을 영역별로 3개로 나눌 겁니다. x가 0일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어서요. 얘보다 작을 때,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을 때,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셋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뭐야? x가 0보다 작을 때. 볼까요? 0보다 작으면 음수고 얘는 어때요? 양수네요. 얘는 0보다 작다고 치면. 그죠? 니네가 여러분들이 x가 0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대입해봐. -1 이런 거 대입해보세요. 그죠?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그때 fx는요. 요거 -x고 요거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1-x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즉 얘는 1-2x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끝이에요. 그럼 x가 이번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어떨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를 보겠습니다. 이때는요. 얘는 이제 양수로 바뀌었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죠? 그냥 x고요. 이때는요. 0과 1 사이 값입니다. 헷갈려요? 2분의 1 같은 거 넣어보세요. 사이 값 아무거나. 그럼 양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때의 fx 값은 너도 양수 나도 양수 이렇게 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 1이네요. 상수함수가 되네요. 요 구간에서는. 그죠? 세 번째로는 어때요? 마지막 케이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봐주시면 얘는 이제 양수, 얘는 음수가 됐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fx가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는 2x-1이 된 거죠. 됐습니까? 좀 그래프를 쉽게 그러니까 이 함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쉬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1-2x래요. 기울기 -2짜리 꼬라박고 0,1 지나갑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였다가 0부터 1까지는 1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0부터 1까지는 뭐 한다? 1 된다. 상수함수다. 그죠? 그 다음은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2x-1이니까 1 대입하면 1이니까 1,1은 지나가는데요. 그 다음은 기울기 2짜리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좌우 대칭하게 생겼겠는데. 됐습니까? 얘가 y는 fx의 그래프 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뭐라고 할 수 있나요? fx의 최소값인 거죠. 당연히 얼마? 1이겠네요. 그죠? 1이 최소값이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녀석은요. 1부터 2까지 fx dx인 거죠? 1부터 2까지 fx dx는 뭐죠? x =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 fx dx니까 요 녀석 넓이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정적분의 기본적인 정리가 뭐라고 그랬을 때 넓이라 했잖아. 확장된 개념으로 했어요. 넓이. 지금은 다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그냥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저거 넓이 구하기예요. 근데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야, 1부터 2까지라고? 그럼 1부터 2까지라는 건 요 영역에 해당하잖아. 따라서 그때 fx는 뭐야? 2x-1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 가능하네?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1부터 2까지 2x-1에 dx라고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계산을 완료해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해주시고 1, 2 됐습니까? 2에서 1 빼주시면 4 빼기 1에서 3 2에서 1 빼면 1 됐어요? 답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 맞나? 이상한 것 같은데 2x 마이너스 1 맞겠지. 됐어요? 아니면 뭐 이 녀석 눈치를 채셨으면 그냥 사다리꼴 넓이 구하듯이 하셔도 되죠. 저게 더 편하긴 해요. 요거 1일 거고 요거 2 대입하면은 3이니까
윗변 더해서 반띵하고 높이 1 뭐 이런 식으로 곱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미지상 여러분들이 정적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렇게 접근도 가능하겠다. 드디어 다 왔네 이제. 자, 그럼 오늘 나갈 부분에 대해서 포기 전에 우리 뭐 했는지 간단하게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한 거예요? 부정적분부터 한 거예요. 부정적분이라는 건 사실 적분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제 적분 아니에요. 어떻게 인식하시자? 미분의 역연산. 그러니까 fx가 주어졌을 때 fx의 도함수인 f'x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녀석의 역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지만 적분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미분의 역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부정적분에서 우리가 하셨던 게 뭐다? 인테그랄 fx dx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다? 이 녀석이 의미하는 건 라지 fx 더하기 c다. 라지 fx가 뭔데요? 미분하면 fx 되는 놈. 이 녀석을 우리는 라지 fx라고 부르고요. 그때 라지 fx를 원시함수 혹은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고요. 이 c자를 뭐라고 한다고? 적분상수라고 한다고. 됐죠? 요거만 아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뭐 부정적분의 성질, 인테그랄 성질이 있는데요. 실수배랑 합차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다 정도 아시면 되는 거고요. 끝? 됐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정적분을 본 겁니다. 실제로 정적분이 적분이에요. 실제로 정적분이 적분이고요. 내가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요? 얘들아 이거 그냥 이해하려면 이게 올바른 표기는 아니긴 한데 적분한다 fx를 x로 정도로 오역이긴 한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편하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뭐 돌턴의 원자설이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원래는 틀린 건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작하자라는 식으로. 그죠? 근데 실제로 인테그랄의 본디 의미가 뭐였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였다? 원래 의미는 뭐다? 더해라, 쌓아라, 정립해라, 오케이? 쌓아라, 더해라. 뭐를? 얘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곱셈, 그죠? 곱셈인 겁니다. 그래서 fx랑 dx를 곱한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fx가 세로의 길이, dx가 가로의 길이. 즉 얘네들이 곱한 건 사실상 뭐예요? 매우 얇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떠올리시면 된다. 물론 무조건 직사각형 넓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경우에 따라서 fx 값은 x쪽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fx가 음수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직사각형 넓이가 음수로 잡히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가 잡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직사각형 넓이라기보다는 가로의 길이와 함수값의 곱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x쪽보다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음수로 나오는 거고 x쪽보다 위쪽에 그래프가 형성된 경우에는 양수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미지 잡히시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정적분이라는 녀석은 넓이다. 오케이? 의미하는 바는 넓이인데 좀 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넓이의 개념을 좀 확장시킨 거다. 음의 영역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넓이다 라고 받아들이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확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음수로 확장을 한다고요. 그죠? 됐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넓이 구하기야 사실은. 그죠? 원래 시작이 그러하기도 했고요.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정의가 다른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배우지 않고요. 그냥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걸 이용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부정적분을 하신 다음에 숫자 A, B를 더해서 대입해서 빼주는 거였죠. 이렇게. 됐습니까? 요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의가 아닙니다.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계산법이에요. 계산법이에요. 아시겠죠?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까지 했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요거 원툴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보실 거는 정적분의 응용 파트입니다. 보실게요. 이거 지난 시간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등장하네요. 179페이지 펴보세요. 일단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정적분은 요거고요. 정적분의 응용이라는 파트에서 뭐를 하느냐. 정적분의 응용이라는 파트에서는 크게 요 정적분을 시킨 걸 두 가지 맥락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함수를 다뤄요. 여러 가지 함수를, 그러니까 기존의 다항함수 말고 좀 특별한 형태의 함수들을 다루는 걸 연습을 해요. 그런 게 한 롤이 있고요. 요거 뒤에서 할 거예요. 요거는. 요거 말고도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극한이나 미분과 관련된 행동들 여기다가 또 이제 더 얹습니다. 그게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개념이 추가된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요 개념에, 정적분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뭐 미분이나 뭐 극한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말 그대로 응용이에요. 그래서 응용이라고 부릅니다. 요 두 개까지를. 일단 요거부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다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179페이지. 일단은 저거부터 나오네요. 저기 미분하는 것부터 나오네요. 그죠? 그거부터 봅시다. 요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했던 건데요.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야. 근데 부정적분이 아니라 뭐 한 거야? 정적분한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정적분한 거야. 교과서에서 두 개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 두 개가 다 있네요. 앞에도 괜히 정리했나? 또 나오는데. 자, 정적분하고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적분 이후에 미분. 정적분하고 미분하는 케이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문제 유형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가 ddx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입니다. 요거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fx인데 이걸 외우시면 안 된다. 기억나세요? 외우시면 안 된다. 어떻게 봐야 된다? 중간에 정적분의 기본 정리가 있는 거다. 요거 처리해보자. 하람아,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일단 부정적분을 먼저 하죠. 그럼 라지 ft가 되죠. 그럼 t 자리에 뭐 대입한다고? x 대입 a 대입. 됐어요? 저거 정적분 기본 정리 하는 겁니다. 그죠? 요 자리를 먼저 처리하시면 요 자리는 라지 f x 빼기 라지 f a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되십니까? 부정적분에서 x 대입한 거에서 부정적분에서 a 대입한 거 뺀 거. 요게 정적분의 기본 정리죠. 됐어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거를 아직 미분은 안 했잖아. 미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라지 fx를 x로 미분할 거예요. 결과 얼마 나오니? 얼마 나와야 돼요? 수연아 얼마 나와야 되니? 네, 라지 fx x로 미분하면요. fx죠. 라지 fa를 x로 미분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0이요. 상수항이거든요. a가 상수라서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생각을 해봐. x제곱 빼기 a제곱이야. 이거 x로 미분한데. 그럼 얘는 2x잖아. 얘는 2a야? 0이잖아. 됐어요? 그 얘기예요. 또 하나. ddx의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h까지 ft dt입니다. a라고 할까? h라고 하지 말고. 책에 나온 대로 하자.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을 먼저 적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애들이 아니야. 니네가 오해할까봐. 모든 책과 교과서 애들에는 중간 과정이 모든은 아닌데 거의 생략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렇게 그냥 외워버릇하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중간에 뭐만 하면 돼? 앞에서 배운 정적분의 기본 정리 적용해 주시면 돼. 그럼 얘도 또 뭐 할 거야? 부정적분 할 거 아니야. 그럼 라지 ft잖아. t 자리 뭐 대입해? x 플러스 a 빼기 x. 오케이? 이렇게 대입하는 겁니다. 즉 라지 f의 x 플러스 a에서 라지 f의 x를 뺀 것까지가 여기까지 처리한 거. 그지? 요거를 x로 미분할 겁니다. 그죠? 다시 수영쿤 미분하면 fx 플러스 a, 라지 fx 플러스 a를 x로 미분하면 빼기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책에 있죠. 결론만 있죠.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외워야지 하시면 곤란하다고. 됐어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외워버릇하면은 큰 코를 다친다라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외워서 망하는 케이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보세요. 자, ddx입니다. 요거는 밑에다가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다 쓴 다음에 일단 설명 듣고. 야, 인테그랄 a부터 x제곱까지 ft dt 했다고 치자. 요거 일단 오케이? 이해가세요 요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외운 애들 특! 외운 애들 특! 어떻게 하느냐? 쌤, x가 들어갈 자리가 x제곱 바뀌었네요. 그럼 요거는 적분해서 미분한 거니까 f의 x제곱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개망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케이? 왜 아닐까요?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보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보세요. 보시면 실제로 정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하여 얘는 일단은 적분부터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적분부터 해볼까요? 그럼 얘 뭐 돼야 돼? 라지 ft가 됐지 일단. 적분해서. 그지? 하나마 라지 ft가 됐지. 부정적분해서. 뭐 대입해요? 뭐 대입해요? 라지 ft 만든다면 t자리 뭐 대입해요? 하나마 뭐 대입하니?
뭐 대입해요? x제곱 대입해요. 빼기 f a예요. 그죠?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라지 f x제곱에 마이너스 라지 f a라고요. 똑같잖아. 뭐가 차이가 하나도 없잖아. 그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얘를 다시 미분할 거예요. 당연히 뒤에 있는 라지 f a는 미분하면 0이겠죠. 이 새끼 a니까. 그지?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아시겠나요? 아시는 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성함수 미분법인데 건미분, 속미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한 결과가 f의 x제곱에 곱하기 2x가 돼요. 건미분 해서 라지 f가 스몰 f가 됐고요. 속에 있는 x제곱이 미분돼서 곱해진다고요.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외워야지 그러니까 이거겠지 라고 하시면 이거가 습관이 되시면 그냥 적분에다 미분은 자기 자신이겠지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시면 이런 애들한테 fx 제곱해서 틀린다고 주의하셔야 된다고. 되겠어요? 요거 밑에다가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요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외우지 않았으면 한다 라는 게 핵심 취지입니다. 외우지 않았으면 한다. 정리가 되셨으면 이쪽 관련된 문제를 딱 2개 유형만 먼저 좀 보고 문제 좀 풀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여기 핵심이 뭐야? 적분한 거 미분하기죠. 그죠? 넘어가 보시면 유형 5가 있어요. 요거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유형 5에 427번 한번 같이 봅시다. 얘랑 똑같은 쪽은 아니고 그냥 이제 적분하는 게 중간에 들어가는 식이라 뭐 대단하지 않아요. 자, 가로 1번 보시면 fx가 2x 플러스 1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계열은 아니에요. 그냥 적분식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분류하기가 애매해서 이쪽으로 분류했을 뿐이고요. 자, 이거 어떻게 풀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찌됐건 간에 ft를 적분해서 2랑 0을 대입해서 뺐을 거면 얘는 상수 아님?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얘 상수죠. 그죠? 하라마 이거 상수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수로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이 자리를 는 k라고 놓으세요. 그래 놓고 푸세요. 쌤 는 k라고 놓으면 뭔데요? 아니 뭐긴 뭐야. 그럼 이거 이제 fx는 이제 2x 플러스 1 마이너스 k인 거죠. 자, 얘를 다시 적분할 겁니다. 어디서 적분할까? 어디서 적분할까요? fx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쌤 갑자기 왜 0부터 2까지 왜 적분해요? 그게 k니까. 엮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0부터 2까지 ft dt를 적분한 결과는 적당한 상수일 거기 때문에 는 k라고 두시고요. 이걸로 문제를 엮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k 값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fx 세팅해놓은 녀석을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즉 0부터 2까지 fx dx를 해주시면 당연히 fx가 들어갈 자리 여기 들어가겠죠. 2x 플러스 1 마이너스 k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가 될 텐데 이게 k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됩니까? 계산은 요거 하시면 되고요. 계산해 볼까요? x제곱에 1-k의 x 0부터 2까지겠죠. 되겠어요? 숫자 대입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2 대입하면은 4. 2 대입하면은 2의 1-k가 k인 겁니다. 됐죠? 0 대입하면 어차피 0일 거니까요. 전개하고 정리한다고 치면 얘가 6-2k니까요. 뭐가요? k가요. 넘어가면 3k가 6인 거고 따라서 k 자리 얼마? 얼마예요? 2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 자리가 2인 겁니다. 문제에서는 fx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죠? f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므로 fx는 얼마? fx는 이 자리에다가 2 대입해 주시면 2x-1 끝.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 더 볼게요. 가로 2번 fx가 4x 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ft dt입니다. 아니 쌤 아까랑 좀 달라요. 아까는 ft였는데 지금은 ft dt예요. 그러게요. 그러거나 말거나 적분한 결과는 당연히 상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는 k라고 놉니다. 일단 몰라 너 는 k라고 놔 라고 놓고 식을 한번 다시 보시면 결국은 fx가 4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 꼴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k를 만들려면 결국 또 뭘 해줘야 돼요? 이 녀석의 꼴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양변에 x를 곱하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다 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x를 곱합니다. 아이고 엄청 자네. 이렇게 해놓으시고 적분할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얼른 풀어주고 니네 문제 풀라고 그래야 되겠다. 졸려가지고. 자, 그래서 좌변 자리는 결국 얘가 k가 돼주는 거고요. k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계산 가능하겠죠. 적분해 보시면 올라가서요. 아 이거 우함수 기함수 알면 편한데 지금은 그냥 해야겠다. 아직 안 했으니까. 자, 요게 x의 4제곱이 되고요.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k 2분의 k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1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빼면 0이고요. 1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빼면 0입니다. 제곱 4제곱이라.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만 남겠네요. 결과적으로 3분의 1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요. 1 빼기 마이너스 1, 즉 2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1에서 1 빼봐. 1에서 1 빼봐. 0이잖아요. 그죠? 안 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K자리 얼마예요? 3분의 2예요. 됐죠? K자리가 3분의 2니까 여기다가 3분의 2 집어넣어 보시면 결국 fx는 어떻게 나왔다? 4x 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3분의 2다. 끝.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참고하셔서 잠깐 문제 좀 풀고 갑시다. 우리 뒤에 것까지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네도 쳐다만 보고 있는 게 너무 곤욕이겠다. 문제 좀 풀고 갈게요. 밑에 풀어보세요. 자, 이어서 넘어가서 하나 더 보실 거예요. 요거까지 봐야 돼요. 431번인데요. 넘어가서 다항함수 f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에 더하기 ax입니다. 이랬을 때 f3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fx를 구하라는 거죠. fx 구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3 대입하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일단 눈에 띄는 건 뭡니까? 적분식이네. 앞에서 방금 했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적분해서 미분해서 fx로 만들면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나 뭐 대입할까? 뭐 딱 대입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좌변 보면? x에 뭐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3 대입하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그거 말고 너무 당연해지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잖아. x에 뭘 대입하면 좌변 자리가 당연해지잖아. 인테그랄 1부터 x까지라며. 그렇지. 1부터 1까지가 되면 0이 되죠. 이해가십니까? x 자리에다가 1을 먼저 대입해 보셔야 돼요. 그럼 좌변 자리는 자연스럽게 0이 되고요. 우변 자리는 1 빼기 4 더하기 a가 되니까 a 값이 나오죠. 요걸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a는 3이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3으로 채워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분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해 주시면 양변을 x로 미분해 보시면 이 녀석이 우리 머릿속에서 라지 fx 빼기 라지 f1인 건데 미분했으니까 fx가 되는 거고요. 그 결과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a인데 a 자리가 3이 된 거죠.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f3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x 자리에 3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실제로 f3은 이러면서 깔끔하게 나오죠. 3, 3은 9, 9, 3, 9, 3, 27. 여기는 24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괜찮나요? 뭐가 핵심이야? 일단 1부터 대입해 봐야 돼. 인테그랄식이 1부터 x까지야? 그럼 1부터 대입해 봐야 돼. 요게 일단 국룰. 그래서 미정계서 하나 정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되겠어요? 네,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비슷한 유형의 문제고요. 정리해 보시고 밑에 문제 좀 풀어 보시고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적분했다 미분하기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435번 볼게요. 요게 그래도 출제율이 좀 있는 편이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맥락이라 요걸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솔직히 좀 계산 위주의 쉬운 문제들이었고, 자,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x-t의 ft dt 요 녀석이 a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8이래요. fx 구하래요 라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겠어? 오른쪽에 미정계수 보이시죠? a 처리해야 되겠죠? x에 뭐 대입? x에 뭐 대입? x에 뭐 대입할까요, 연서요? 그죠. a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솔직히 그렇잖아. 좌변 자리가 0이 돼버리잖아. 오케이? 아까 했던 거잖아요.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좌변 자리가 0이 돼요. 우변은요? 2 대입했으니까 8a 마이너스 24 더하기 8 이렇게 됐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2 넣어야 되나? 그지? 그렇겠다. 풀어내시면 a 값이 2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요거부터 하고 시작하자고. 미정계수부터 구하고 시작하자고. 됐죠?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양변 미분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지금 주목.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얘는 지금 t에 대한 적분인 겁니다. t에 대한 적분이고 적분의 결과는 x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간에 x가 낑겨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가 이 문제에서 핵심입니다. 자, 처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처리한다는 게 미분하기 전에 이 녀석을 적당히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정리하는 과정을 좀 설명드릴게요.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x-t ft죠. 그죠? 일단 ft를 분배하세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좌변 자리만 봅니다. 좌변 자리만 보시면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xft의 마이너스 tft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되실까요? 되실까요? 자, 그래 놓고 인테그랄의 성질이 뭐가 있어요? 인테그랄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실수배와 합차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인테그랄을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xft dt와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tft dt로 쪼개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가만 보시면 얘는 t에 대한 적분이죠. t에 대한 적분이라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는 변수는 t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앞에 있는 x는 그럼 뭐겠어? 실수배 취급하는 겁니다. 오케이? t에 대한 적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는 앞으로 빠져도 돼요. 오케이? 인테그랄 밖으로 빠져도 된다고.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이 녀석을 얘는 못 건드리고요. 더 이상 요건 좀 더 건드릴 수가 있다. xft를 x를 앞으로 빼놓고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 dt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좌변 자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됐습니까? 그 좌변 자리가 이렇게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하는 겁니다. 좌변 자리 뭐가 될까요? 좌변 자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미분한다고요. 보세요. 어차피 미분이야 더하고 빼는 거면 각각 미분해 주시면 되는 건데 요거 미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보시면 미분이 앞에 x랑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 dt랑의 곱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곱의 미분법을 적용해 주셔야 돼요.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 1.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 dt. 뒤에 거 미분하면 얼마? x fx. 오케이? 되겠어요? 다시 앞에 봐 얘들아. x를 미분하면 이게 1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얘만 남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남아있고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fx가 될 거잖아. 라지 fx 빼기 라지 f이니까 미분하면 fx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곱의 미분법 적용한 거예요. 곱의 미분법 적용한 거예요. 곱의 미분법. 오케이? 그래서 정리됐고요. 요건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x fx 됐겠죠.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tft를 라지로 적분을 했다가 다시 x 대입해 다시 미분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좌변 자리만 정리한 게 이겁니다. 우변 자리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미분할 겁니다. 이제 3이 내려올 거라서 3ax 제곱인데 a 자리 2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6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2x고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보시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xf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dt가 얘에다가 살아남은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fx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양변을 한 번 더 미분해 주시면 좌변자리 뭐 됐어? fx. 우변자리 뭐 됐어? 12x 빼기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밑에 노트 하세요. 노트 하세요. 다른 거보다 좌변자리를 이렇게 처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미분해서 이렇게 된다 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 맥락이 여러 번 다시 한번 등장할 거예요. 한 번이 뭐야? 두 번, 세 번 등장하지.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보이실 겁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자, 우리 435번 봤었죠.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고 넘어가셔서 439번 한번 볼게요.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적당히 이것저것 섞어 놓은 건데 439번이에요. fx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a dt라고 줬고요. 이 녀석이 t 이퀄 2에서 t 이퀄이 아니지 x 이퀄이지 x 이퀄 2에서 극소값을 가진대요. 그랬을 때 f의 극대값이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극소값 얘기를 하려면 미분부터 한번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자 주어진 함수 미분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 계속 반복이에요. 그죠? 인테그랄 미분하기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미분했을 때 f'x는 자연스럽게 x제곱에 더하기 2x의 플러스 a일 겁니다. 그죠?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 x 이퀄 2에서 극소값을 가지면 f'는 얼마다? 0이다. 오케이? 따라서 f'2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4 더하기 4 더하기 a인데 이게 0이에요. 따라서 a 자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a를 대입해 주신다면 a 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원래 자리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f'x를 x제곱에 더하기 2x에 빼기 8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인수분해도 되겠죠? 그죠? 인수분해 실제로 해보시면 4, 2니까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표기할 수 있는 거고요. 미분을 한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건 fx가 우리 앞에서 도함수 열심히 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분을 한 게 2차식이니까 미분하기 전에는 3차식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 원래 fx는 3차식인 거예요. 3차 함수인 거예요. 3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형태이니까 궁극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일 거고요. 따라서 x가 2일 때가 극소,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극대겠네라는 건 눈치챌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문제에서도 x가 2일 때 극소값 갖는다고 했고 지금 그래프의 개형과 일치하네요. 그죠? 그럼 x가 마이너스 4일 때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쳤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라고요. 끝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극대값은 무엇? f4, 마이너스 4. f-4는 무엇? 인테그랄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좀 이상한가요? 해보세요. t제곱에 더하기 2t에 a자리 마이너스 8 대입한 거. dt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불편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시고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하셔도 되는데 나는 굳이 그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할게요. 나는 그냥 해보시면요. 일단 적분부터 합시다. 3분의 1의 t세제곱에 더하기 t제곱에 더하기 8t 해주시고 1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64 나오나요? 에서 1 뺀 겁니다. 마이너스 65입니다. 되겠어요? 마이너스 65입니다. 3분의 1에 마이너스 4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 뺀다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나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64가 될 거니까 됐어요? 빼기니까 마이너스 65라고요. 한 번에 갈게요. 더하기 마이너스 4 제곱 16 빼기 1이죠. 15고요.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1 할 거니까 마이너스 5 해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40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은 되는데? 요거 약분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누가 약분 된대? 안 돼요. 3분의 65에 요거 계산해 주신 마이너스 겁나 작네? 마이너스 25인가요? 왜 이렇게 작아? 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내가 바꿨네 바보야.
여기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네요. 잘못 썼네요.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인 거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55인 거네요. 좋은 지적이었고요. 아, 엄청 크다. 그래도 3분의 15, 165에서 65 빼니까 나름 뭐 마무리는 괜찮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다? 극대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 정적분의 미분을 다 본 겁니다. 요거 한번 뭐 메모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 요거는 440번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방식이니까. 요거까지 하고서 이제 미분은 마무리하고 극한으로 넘어갈 겁니다. 풀어보세요. 미분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180페이지 펴보시면 극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유형. 요것도 좀 앞에 좀 보실게요. 근데 원리는 되게 똑같아. 원리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 원툴입니다. 그리고 뭐 따로 더 정리할 건 없으니까 요것만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180페이지. 자, 정적분 이후의 극한입니다. 정적분 이후의 극한. 앞에 리미트를 취해주는데 보시면 요것도 결과만 나와 있잖아요. 좀 뭔가 중간을 더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가로 1번 보시면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x-a분의 1이 있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있잖아. 그래놓고 바로 막 fa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것도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한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요 녀석을 먼저 처리해 보시죠. 요거 먼저 처리해 볼까요? 수연아, 이거 처리하면 얼만데? 네. 네. 라지 fx 빼기 라지 fa죠. 됐습니까? 그걸 곱한 거니까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그럼 요걸 이렇게 처리 가능해요. 인테그랄이 왜 나오니 바보야. 리미트 봐주실게요. 리미트. 아, 하람이 잠 깨우러 와줬네. x-a분의 요거 어떻게 처리된다고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가 된다고요. 그럼 요걸 요 위로 얹어놔도 되겠죠. 그럼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형태 아닌가요? 뭐의 정의? 가은아, 뭐의 정의? 미분계수. 오케이? 실제로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꼴이 됐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은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라지 f 프라임 a 즉 fa가 되는 겁니다. 요 원리예요. 메모 좀 해놓으세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다 미분계수의 정의가 엮이는 겁니다. 극한 문제라고는 하지만 다 미분계수의 정의와 엮여요. x를 0으로 보낼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분의 1에 인테그랄 a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인데 이것도 과정을 보시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이 자리가 정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하여 라지 f의 a 플러스 x 빼기 라지 f의 a가 되거든요. 그럼 또 이것도 보면 미분계수 정의잖아요. 그죠? 쌤 x가 0으로 가는데 x를 h라고 보시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라지 f a 플러스 h 빼기 fa니까 미분계수 정의입니다. 버전 1, 버전 2. 그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라지 f 프라임의 a가 돼요. 즉 fa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래서 책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그냥 요거만 써 있는데 앞뒤만 써 있는데 중간 과정을 메꿔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이걸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눈치채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해당하는 문제들 좀 보러 가봅시다. 참고로 이쪽 문제는 푸는 방식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참고로 이쪽 관련된 문제들은 푼다라고 내가 문제를 계산한다고 하지 않고요. 계산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푼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쪽 관련된 문제풀이는요. 이쪽에서 나오는 문풀은요. 구조적으로 풀이합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차적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넘어가 보셔서요. 185페이지에 443번 한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3번 보시면 가로 1번에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x 플러스 1분의 1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세제곱 더하기 4t제곱 마이너스 1 d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뭔가 t세제곱 마이너스 4 뭐 t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막 계산해야 될 것 같잖아.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계산이 아니라 뭐라고? 구조적인 풀이를 할 거라고. 그러려면 뭘 해줘야 되냐? 치환하셔야 됩니다. 요 안에 들어간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요 녀석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FT로 치환해 보세요. 이거라 치환합니다. 요게 이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예요. 오케이? 치환하고 보시면 무슨 문제가 된 겁니까? 얘가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x 플러스 1분의 라지 fx 빼기 라지 f1이 된 거니까 계산 결과는 라지 f 프라임 1 즉 f1이 된 거죠. 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f1이 뭔데요? 여기 1 대입한 거. 끝! 요거라고요. 되겠습니까? 나 계산 1절 하지 않았죠? 그냥 뭐 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 녀석을 ft라고 치환해 놓으시면 라지 fx 빼기 라지 f1이 될 거고 그러면 극한에 의해서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거고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라지 f 프라임 1 즉 f1이 될 거고 f1은 얼마고? 여기다 1 대입한 거. 됐나요? 실제로 1 대입하시면 얼마인데? 1 대입하면 뭐 1 더하기 4 빼기 1이지 뭐 답 4의 끝 이렇게 된다고요. 뭘 계산한 게 없죠. 구조적으로 풀이한다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계산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풀이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 치환한다. 자, 가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풀이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풀이하는 겁니다.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실 때 x분의 1에 인테그랄 3부터 3 플러스 x까지 t제곱 플러스 3t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t제곱 플러스 3t라는 이 식은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놓는다고요? ft라고 둔다고요. 그냥 ft로 치환하면 됩니다. 라 치환하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 문제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 또한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x분의 라지 f의 3 플러스 x에서 f3 뺀 거야. 즉 라지 f 프라임 3 f3이 되는 거죠. 그럼 f3은 뭔데요? ft의 t자리 3 대입한 거예요. 끝 이렇게 된다고요. 간단하죠? 됐습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식 외우듯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연습 좀 해야 되겠죠? 요것도 메모 좀 해두시고요. 3 대입해보시면 9 더하기 9일 테니까 답은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내용 정리 좀 해놓으시고요. 된 다음에 밑에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반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 끝났어요. 나머지 반은 넘어가서 할 겁니다. 풀어보세요. 답 안 맞아.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건데 내가 x를 1로 보내는 걸 잘못 썼어. 그죠? 마이너스 1로 보내. 요거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요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예요. 답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잘못 썼어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더하기 4에 마이너스 1이 답 2입니다. 어우, 이게 맞아요. 얘는 맞죠. 어찌됐건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잘못 쓴 걸 찾았네. 어찌됐건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보고서 이거 F1이네 F-1이네 해서 그냥 끝 이렇게 되고요. 얘도 이거 F3이네 끝 이렇게 됩니다. 연습이 되시면. 그러려면 눈에 많이 익혀두실 필요가 있겠죠. 됐어. 밑에 문제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정적분은 사실은 안 끝난 건데 우리 교재상으로는 끝났어요. 근데 사실 따로 뭐 봐야 돼서 뒤에 좀 더 봐야 돼서 이렇게 하면은 자 정리합시다. 정적분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통상 정적분의 응용이라고 하면 원래 함수부터 나오는데 함수 얘기가 지금 안 나왔죠. 함수 얘기가 안 나왔고 지금 우리는 미분이랑 극한한 겁니다. 그죠? 정적분하고 미분하고 정적분하고 극한 시유기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죠?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요 안에 있어요. 거기가 우리 교재상에는 교과서 구성이랑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194페이지 표 보세요. 194페이지 표 보시면 우함수, 기함수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원래는 정적분의 응용 파트입니다. 원래 교과서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요걸 뒤로다가 빼놨네요. 요것도 하나 보셔야 되고 요거 말고 따로 앞에 개념 정리는 안 되어 있는데 뒤로 넘어가 보시면
유형 4에 198페이지입니다. 여기 주기함수를 다루고 있거든요. 원래 이 두 가지가 정적분의 응용 파트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입니다. 교과서 구성에서는 대부분 정적분의 응용 파트에서 맨 처음 들어갈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함수, 기함수를 먼저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뭘 먼저 놓느냐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교과서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우함수, 기함수 내용을 먼저 배우고요. 이런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주기함수를 봅니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에서의 정적분, 주기함수에서의 정적분을 따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 다음 요구하고 그 다음에 활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맥락은 기본 맥락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볼게요. 오케이? 일단은 앞으로 다시 오셔서 뭐부터 본다고요? 194페이지의 우함수, 기함수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용어를 아셔야겠죠? 보입시다. 보입시다. 정신 차리고. 자, 함수 F가 우함수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함수일 때 우자는 우자입니다. 짝이 맞는 거야. 오케이? 짝이 맞아. 짝이 맞다는 게 뭐야? 짝수. 짝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그래서 좌우가 대칭한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우함수는 y축 대칭이에요. 쌤, 그러면 우함수, y축 대칭인 함수의 정의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 정의부터 설명할게요. 네 책에도 써있더라고. 안 써있으면 내가 쓰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책에 잘 써있어요. 이 녀석의 정의가 뭐냐면 f의 마이너스 x와 fx가 같다입니다. 이해가세요? 1 대입해봐. 1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같아지는 거고 2 대입해봐. 2 대입하나 마이너스 2 대입하나 같아지는 거고 무슨 그림인지 상상되세요? 그러니까 y는 x제곱처럼 생긴 거지, 이런 거. 좌우 대칭한 거. 이해가십니까? 요걸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좌우 짝이 딱 맞죠, 그죠? 오케이? 요걸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함수가 주어졌을 때 뭐 적분한 메리트가 있냐? 있죠. 있죠. 그게 뭐냐? 보세요. 만약 구간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다고 칠게요. 이렇게 적분한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이렇게 적분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어? 좌우 대칭하게 생겼어. y축 대칭하게 생겨서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를테면.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오케이? 그럼 적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고요? 구간이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하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다고. 이를테면 마이너스 a가 여기고 이 자리가 a라고 치자. 이해가십니까? 그럼 적분 결과는 이 부분 음수로 나오고 양수로 나오고 음수로 나올 건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좌우 대칭이잖아. 그럼 한쪽만 구한다면 2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할 거 없이 0부터 a까지만 적분한 다음에 거기에다 2배 해야지 해도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팁입니다. 니네가 생각을 해봐. 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것보다는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2배 하는 게 편하잖아. 왜냐면 0 대입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솔직히 적분하는 입장에서. 0 대입하면 대부분 0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진다. 오케이? 그래서 우함수 같은 경우는 0부터 a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2배 하시면 된다라는 식으로 계산 소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요게 우함수고요. 오케이? 그 다음 보셔야 될 건 뭐라고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기함수는 일단 기자가 무슨 기자 같아요? 야, 씨, 녀석 얼굴이 신기하게 생겼는데 약간 요런 기입니다. 기괴하다 할 때 기자예요. 서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요. 자, 기자는 그 기함 괴석할 때 그 기자예요. 이상한 거야, 이상한 함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가 이상한 건데? 뭐가 이상한? 짝이 맞진 않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뭐가 이상한 거냐면 사실은 원점 대칭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좋은 게 3차 함수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 원점 여기 있고. 이런 게 이제 기함수입니다. 대표적인. 원점 대칭인 거. 쌤, 원점 대칭이 뭔데요? 원점 대칭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세 가지 틀이 있어요. 보세요. 보세요. 원점 대칭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틀이 있어요. 일단 원점 대칭의 정의. 아무 점이나 찍어 놓고요. 오케이? 원점을 향해 달려가시고요. 간만큼 더 가면 거기에도 점이 있습니다. 이게 원점 대칭입니다. 오케이? 서로 대응하는 두 점 사이에 딱 가운데 원점이 있어요. 중점이 무조건 원점이. 이게 원점 대칭이고요. 두 번째, 아무 점이나 잡으시고요. 그 점을 x축 대칭 시킨다 y축 대칭 시키시면 그 점이 여기도 대응됩니다. 이게 원점 대칭이고요. 또 세 번째는 멱살 잡으세요. 원점 대칭하면서 멱살을 잡으시고요. 180도 후드려 패면 결과가 똑같습니다. 180도 돌리면 그게 포개어져요. 똑같이. 이게 원점 대칭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점 대칭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되겠죠? 그게 원점 대칭입니다. 그럼 이 녀석의 정의는 뭘까요? 정의는 뭘까요?
봐봐. 1 대입해서 여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있겠지. 어때요? 함수값이 부호만 반대죠. 요겁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의 정의는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된답니다. 정의는 외워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책에도 방금 설명드렸었던 194페이지 위에 중심 개념에서 박스 쳐졌죠, 그죠? 거기에 우함수는 오른쪽에 즉 f-x는 fx라고 되어 있고 밑에도 기함수는 f-x는 -f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밑줄 쳐놓으세요, 이렇게. 밑줄 좀 쳐놓으시고요.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시 보세요. 그럼 원점 대칭인 함수는 적분할 때 뭐가 좋을까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여기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이번엔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원점 대칭하게 생긴 거예요. 원점 대칭하게 생겨서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자리가 원점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참고로 원점 대칭인 함수가 연속이면 x = 0에서 연속이면 0 대입해봐. 성립해야 되겠죠. x에 뭘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그럼 f0은 마이너스 f0이 됩니다. 넘겨보면 f0의 2배가 0이 돼요. 즉 f0이 0이 됩니다. 무조건 원점을 지나요. 어떨 때? 원점에서 연속일 땐 반드시 0,0을 지나야 됩니다. 원점 대칭 특징상. 되겠어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가 마이너스 a고 이 자리가 a래. 이런 식으로 적분하겠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넓이는 똑같은데 어때요? 부호는 반대겠죠. 적분의 결과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적분을 해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결과가 항상 0입니다. 개꿀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문제에서의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는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적당히 우함수랑 기함수로 쪼개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 메리트가 커요. 계산 소요가 확 줄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쌤, 근데 우함수, 기함수가 어떤 애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다루는 녀석들, 직접 다루는 녀석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함수가 어떤 애들이 우함수냐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메모 좀 해놓으세요. 자, 우함수는 어떤 애들이 오른쪽에 써놓으세요. 오른쪽에. 어떤 애들이 우함수냐면요. 짝수, 차수인 항과 상수항으로 구성된 다항함수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우함수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y는 4x의 4제곱 더하기 2x 제곱 빼기 1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우함수입니다.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넣어보세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우함수예요. 되겠습니까? 예시를 이런 식으로 들어드릴 수 있겠고요. 써! 얼른 그만 졸고 써. 두 번째, 그럼 기함수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기함수는요, 상수항은 없어야 돼요. 상수항은 없고요. 그냥 홀수차수인 항, 홀수차수인 항으로 구성된 다항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뭐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더하기 3x 뭐 이런 애들. x자리 마이너스 x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다 튀어나오면서 실제로 fx에 마이너스 붙은 녀석이 됩니다. 요런 애들이 대표적인 원점 대칭이다. 되겠습니까? 요런 애들이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홀수차수만 있으면 기함수, 짝수차수만 있으면 우함수인 거죠. 그럼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쌤, 근데 모든 함수가 홀수차수랑 짝수차수로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푸나요? 볼게요. 이제 어떻게 푸나. 오케이? 어떻게 푸나 볼게요. 넘어가 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197페이지에 있는 예제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요거 개념 정리 해두셔야 됩니다. 앞에 메모해드린 거 노트 하세요. 써놓으세요. 우함수, 기함수를 적용하면 쉬운 문제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산 소요가 많아서. 자, 일단은 475번에 가로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75번에 가로 1번.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7제곱에 더하기 5x의 5제곱에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더하기 6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dx입니다. 자, 일단은 내가 실제로 문제를 푼다면 훨씬 더 짧게 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내 머릿속에서 할 계산들을 써볼게요. 일단 앞에다가. 오케이? 보세요. 일단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주어진 함수는 을에 그렇듯이 그냥 적당한 다항함수의 표현으로 주어져 있죠. 그럼 보시면 여기는 홀수차수잖아. 여기도 홀수차수잖아.
여기도 홀수 차수잖아. 여기도 홀수 차수잖아. 이런 애들은 각각은 기함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섞여 있으면 기함수는 아닌 거잖아. 그지?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짝수 차수잖아. 얘는 상수항이잖아. 짝수 차수나 상수항으로만 구성된 무함수가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테그랄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인테그랄이 있잖아요. 실수배와 합차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거든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내 머릿속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짝수, 홀수 차수인 애들만 싹 모아. 이렇게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걔네들과 합으로 누구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거 짝수 차수인 애들 6x 제곱에 더하기 2 dx 이렇게 쪼개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선. 오케이? 지금 내가 써드리지만 실제로 난 안 써요. 내 머릿속에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오케이? 그럼 요거 적분하면 얼마? 0. 적분하면 0. 됐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뭐예요? 아, 얘는 없는 셈 치는 거예요. 빠지고 보면. 됐죠? 요건 0이 될 거고요. 요건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얘는 2배의 0부터 2까지의 6x 제곱에 플러스 2dx만 해주면 되는 거죠. 실제로 문제를 풀 땐 나는 계산해야지. 얘는 다 어차피 죽겠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럼 얘네만 남네. 요거 2배 해야지 해서 실제로 내가 쓴다면 바로 여기서 까만식으로 넘어갑니다. 얘도 없어요. 그냥 얘는 하고 이렇게 넘어와요. 나는 실제로 문제 풀 땐. 되겠어요? 그 다음 요거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2배에 대괄호 적분했으니까 2x의 세제곱에 더하기 2x의 0부터 2까지 2만 대입하면 되겠죠. 실제로 2를 대입해 보시면 2배에 2 대입했더니 8, 26 더하기 2, 2는 4 해서 이렇게 되겠다. 20 곱하기 2니까 답은 42요.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계산 소요가 엄청 줄죠. 다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파란색으로 표기한 것 뿐이에요. 실제로 내 풀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요. 바로. 그 다음 적분 끝입니다. 됐습니까? 계산 소요가 엄청 줄어든다. 가로 2번도 한번 보실까요? 가로 2번도 보시면요. 가로 2번은 인테그랄의 성질을 조금 더 붙여서 계산 소요를 늘리고 싶어 했네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 d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 dx 보시다시피 얘네 둘이가 한 통속입니다. 자, 구간이 다를 뿐이지. 어디요? 왜 2로 바뀌었죠? 누가 바꿨어? 내가 바꿨죠? 정신이 나갔나 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1이죠. 그럼 틀렸는데 계산이 그럼? 여기 아닌데 이렇게. 이 자리 1이고요. 그럼 1 집어넣었더니 그냥 4네요. 에이, 되게 쉽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렇게. 4네요. 8이네요. 응, 8이구나 답이. 내가 잘 답을 안 봐가지고 미안합니다. 중간에 요거 0부터 1까지인데 잘못 썼네요. 요거 0,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1입니다. 미안해요. 다시 볼게요. 자, 요거 다시 볼게. 자,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7x 빼기 1이랑 요거 똑같은 식이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 하나로 합칠 수도 있죠. 그죠? 합쳐서 보신다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7x 마이너스 1 dx가 있는데 봤더니 구간이 어떻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하게 잡았네. 그럼 내 눈에 얘가 어떻게 보여요? 넌 0일 거고 넌 0일 거잖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따로 계산해서 0 될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냥. 그죠? 그럼 남아있는 짝수, 차수나 상수항에 대해서 뭐 해주면 된다? 0부터 2까지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실제로 계산은 2배에 0부터 2까지의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1 dx 해주시면 되겠다. 자, 정적분 기본 정리에 의하여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에 0부터 2까지 2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 즉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0 되겠네요. 됐나요? 이건 맞나? 맞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됐죠? 요게 답니다.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476번 풀어보시고 여유 있으시면 밑에 거 더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보세요. 자, 마지막 정적분 응용의 끝. 빠밤. 주기함수 479페이지 펴주시고요.
따로 내용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밑에 그냥 개념 설명이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일단 주요한 내용들부터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주기함수에서의 적분입니다. 주기함수의 정적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주기함수의 정적분이라고 유형 옆에다가. 주기함수의 정적분. 그러니까 fx 플러스 p는 fx인 함수의 정적분이라고 하잖아. 요걸 주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쌤 주기함수가 뭔데요? 니네 저기 있잖아. 사인 함수, y는 sin x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주기함수예요. 그죠? 주기함수 할 때 주기가 있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주기가 뭔데요? 반복되는 구간이 존재해요. 그 구간의 최소 길이를 주기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일정 구간에서 생긴 그래프가 복사 붙여넣기 돼서 딱딱딱 똑같이 생겨 있는 게 무한히 양끝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로 쫙 펼쳐져 있는 녀석을 주기함수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주기함수는 보통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함수 f의 x 플러스 p가 fx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니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걸 가지고 주기가 p인 주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쌤 이렇게 돼 있으면 주기 p인 거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봐볼래? 얘들아 함수 f는 f의 x 플러스 4파이가 fx를 만족해 라고 내가 썼다고 치자. 됐어요? 그럼 얘는 주기가 4파이일까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자는 거야. 지금은 받아들이자는 건데 실제로 그러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fx가 사실은 sin x였던 거임 하면 어떡할래요? 성립하긴 하잖아. x 플러스 4파이 집어넣으면 sin x랑 똑같잖아. 만족하는 건 하잖아. 그렇다고 이게 주기가 4파이냐고? 아니라고. 2파이라고. 그러니까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주면은 fx의 주기는 4파이의 적당한 약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임. 봐봐. fx가 얘를 만족한대. 요걸 만족한대. 수연이가 오늘 점심에 고기를 먹었대. 그럼 너 육식주의자예요? 밥 안 먹어요? 쌀 먹으면 큰일 나요? 김치 먹으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원래는 fx 플러스 p가 fx라고 놓으면 이 녀석은 주기가 p의 약수줄 중에 적당히 하나가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니네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실제로 문제들도 그렇게 거의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자고 이렇게. 원래 정확하게는 p의 약수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주면 그냥 원래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99% 문제들이 이렇게 주면 주기는 p야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겠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fx가 통상 fx가 0부터 p까지라는 이 구간이 주어질 거고 구간 안에서 fx가 주저리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되겠어요? 이래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문제 유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이렇게 물어봐요. 저 끝에서 물어봐요. 저 끝에서. 야 그러면 2000부터 뭐 2020까지 접근한 건 얼마 이런 거 물어봅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어디서 놀고 있는데 0부터 어디까지 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끝에 있는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녀석을 땡겨도 어차피 같은 그래프 개형이라는 걸 알아서 이쪽으로 끌고 와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케이? 혹은 이렇게도 합니다. 만약에 이 녀석의 주기가 5야 예를 들어서 근데 적분을 어떻게 시키냐면 0부터 100까지 적분하래.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럼 0부터 100까지 적분하는 걸 고지고대로 0부터 100까지 적분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0부터 5까지 적분한 게 몇 개 있어? 20개 있는 거잖아. 그럼 요거 구한다면 20배 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 유형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예요. 다시 어떻게 된다고? 주기함수를 줘놓고 주기는 어디서 어디까지죠? 0부터 p까지 줘. 0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fx를 준단 말이야.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 물어봐요? 문제에서 2000부터 2005까지 적분해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끌고 와서 적분하면 된다. 똑같이 생긴 거니까. 요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뭐라고요? 0부터 2000까지 적분해. 막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0부터 5까지 적분하는 거에 몇 배?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크게 문제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되겠어요?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어렵진 않고요. 자, 200이 아니지. 47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문제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1은 fx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가 3이라고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인테그랄 1부터 6까지 fx dx가 얼마냐는 문제입니다. 되겠죠? 자, 이걸 보고 우린 그냥 뭐라고 생각한다? 얘를 보고 주기가 1이겠다 라고 생각한다.
아닐 수도 있는데 99%가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세요. 별거 없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자. fx가 0부터 1까지 그려진 그래프의 개형이 있을 거야. 걔가 1부터 2까지 똑같이 생긴 거고 2부터 3까지 똑같이 생긴 거고 3부터 4까지 똑같이 생긴 거고 4부터 5까지 똑같이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지. 자, 근데 1부터 2까지 적분한 게 3이라며. 그럼 1부터 6까지 적분한 거 얼마인데? 자, 보세요. 원리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부터 6까지 fx dx라는 녀석은 실제로 1부터 2까지 fx dx와 2부터 3까지 fx dx와 3부터 4까지, 4부터 5까지, 5부터 6까지 5부터 6까지 fx dx의 합으로 쪼개서 설명할 수 있죠.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그죠? 1부터 6까지라는 건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4부터 5까지, 5부터 6까지잖아. 그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얘네들이 다 어떻다고요?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나 2부터 3까지 적분한 거나 똑같다. 5부터 6까지 적분한 거나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나 똑같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그림이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돼 있는 거니까요. 되겠어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게 몇 개냐는 거죠.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4부터 5까지, 5부터 6까지. 몇 개예요? 5개 들어가는 거죠. 결국 우린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1부터 2까지 적분한 계산에 5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부터 2까지 fx dx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린다고요. 됐어요? 문제에서 1부터 2까지 얼마라고 줬어? 3이라고 줬잖아요. 이 자리가 3인 거고요. 따라서 답은 얼마? 5 곱하기 3에서 답은 15겠네.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이미지 잡히십니까? 요까지 하면 정적분 응용은 끝입니다. 밑에 480번 한번 풀어보세요. 해보십시오. 480번 한번 풀어보세요. 계속 이어서 볼까요? 간단해요. 뭐 실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할만해 보여서 여러분들이 좀 풀어봤으면 해서. 481번 어렵지 않습니다. 481 뭐하래?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x dx 하래. fx 어떻게 생겼는데 가에 의하면요 fx는 마이너스 1부터 크거나 같고 1부터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fx는 x제곱이고요. 또 어떻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플러스 2가 fx랑 같은 거죠. 그죠? 이게 주기함수라는 얘기죠. 주기 2짜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얘라고 줬잖아. 얘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가 2인 주기함수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긴 거야? 머릿속으로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주기함수예요.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거고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가 3, 이 자리가 마이너스 3 돼 있어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로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똑같은 애가 반복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x 이퀄 4일 때가 한 요 정도 될 거라 여기까지 내려오겠네. 이렇게 된 거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와서 마이너스 4가 여기 있겠네.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 여기서 얘를 적분하라는 건 x축과 둘러싸이고 있는 이 녀석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뭐만 해주시면 될까요? 이게 뭐 우함수이기도 하니까요. 우함수인 걸 이용하시면 0부터 1까지 x제곱 dx 해준 다음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어디예요? 0부터 1까지니까 요 영역에 해당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런 거 몇 개 들어가? 8개 들어가죠. 포함해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을 거니까 곱하기 8 해주시면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과 같은 값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떠오르면 좀 편하긴 해요. 계산합시다. 뭐 계산 자체가 어렵진 않죠. 8 곱하기 적분해 주시면 3분의 1 x의 세제곱에 0부터 1까지니까 1 대입해 보시면 답은 3분의 8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간단하겠죠. 됐습니까? 주기함수 거의 이런 식으로 풀려요. 한때는 얘가 되게 잘 나오기도 했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정적분의 응용은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야? 적분 들어와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부정적분 했고요. 부정적분은 뭐밖에 없어? 계산법. 무슨 계산법? 너 이제까지 미분했던 거 반대로 해보자. 요거. 그죠? 그게 단 거고요. 정적분으로 넘어왔고요.
정적분에서 뭐밖에 안 했어요?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거 있었죠? 사실상 요거 원툴밖에 안 한 거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야. 요거 하나 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정적분에서는. 그죠? 그리고 정적분의 응용으로 들어온 거죠. 정적분 응용 들어와서 뭐 한 거예요? 문제들의 유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의 말 그대로 유형입니다. 응용이에요, 응용. 그래서 몇 가지를 봤냐? 크게 둘로 나누어서 지금 봤었던 주기함수까지 해가지고 우함수, 기함수 라는 문제 유형, 주기함수 라는 문제 유형, 뭐 미분을 하고 극한을 씌우는 문제 유형 따위를 본 겁니다. 그냥 새로운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문제 유형들을 본 거고요. 그죠?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정적분의 활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맨 처음 우리가 적분 얘기했을 때로 돌아가서 보도록 합시다. 적분은 사실상 뭐 하는 거였어요? 넓이 구하는 거였어요. 나일강 범람하는 거 떠오르죠? 나일강이 범람했어. 그 다음 다시 왔는데 강줄기가 바뀌어. 땅이 바뀌었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거? 어디는 사라지고 어디는 새로 생겼는데. 측량해야 된단 말이야. 그 녀석 넓이 구하려고 했어요. 그죠? 시작이 넓이였어.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도함수에 활용해서 속도가속도라는 걸 했었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부정적분에서 사실상 부정적분이라는 게 미분의 반대라는 것도 알았고, 정적분의 계산 과정에서 부정적분이라는, 즉 미분의 반대로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지? 그럼 속도가속도 맥락에 이게 좀 추가되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으로 들어가셔서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넓이 얘기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속도와 가속도의 적분 버전, 속도와 거리라고 합니다. 통상 이 두 가지를 보면은 그냥 교과가 끝나요. 이렇게 하면 진짜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남은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다 끝내는 건 당연히 무리가 있고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넓이의 초반부까지 할 겁니다. 오늘 뭐 했어요? 요거 했어요. 요건 끝났어요. 그죠? 요거 다 봤고요. 여기 아주 초반부 기본적인 부분만 하고 오늘은 끝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얘기해 봅시다. 쌤, 넓이 그냥 정적분하면 넓이 아니었나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정적분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죠? 정적분이라는 건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넓이잖아. 진짜 넓이가 아니라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주면 이거는 이건 음의 넓이야 라는 식으로 그냥 우리가 따지면 정신승리한 거죠. 이건 넓이의 일종이겠지 이런 식으로 넘기셔야 된다. 그죠? 근데 진짜 넓이는 아니잖아. 그럼 진짜 넓이 어떻게 구하냐고 그 얘기하자고.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앞으로 넘어와 보시면 맨 앞에 그 193페이지에 넓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뭐 생각해 보면 단순하죠. 자, 넓이 합시다. 앞에 세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넓이를 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 넓이.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의 함수 y는 fx가 x축보다 확실히 위에 있어. 이렇게 위에 있어. x축 이렇게 지나가는데 됐나요? 근데 만약에 a부터 b까지 x축과 x는 a와 x는 b로 y는 fx랑 둘러싸인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적분하면 되죠. 적분 결과가 넓이겠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넓이 얼마냐고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바로 넓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기라는 법이 없잖아. 그지? 경우에 따라서 함수 fx가 어떻게 생길 수도 있어요? x축보다 이렇게 아래쪽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a부터 b까지라는 이 구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원리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원리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할 때 이 fx dx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어. fx가 세로 역할을 맡고요. dx가 가로 역할이야. dx가 뭐라고요? 무한소, x값의 증가량인데 거의 0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진 겁니다. 얘네들이 더해진 거라고. 그지? 근데 이 결과가 양수인 이유가 뭐죠? dx는 기본적으로 양수고요. a부터 b까지를 잘게 쪼갠 요 간격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fx는 뭐예요? 함수값이죠. 근데 함수값이 지금 다 전부 다 양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넓이도 양수겠죠. 얘는 문제가 뭐예요? 얘는 함수값이 어떻게 나와요? 음수로 나오죠. 그죠? 그럼 얘가 음수이니까 이 녀석의 적정분의 결과가 음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즉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시고요. 이 녀석을 dx를 곱하면 이 녀석은 이제 양수로 나오겠죠. 내가 지금 그은 거 넓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이가 양수로 나오겠죠 이제. 왜냐면 fx가 음수였는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됐습니까? 걔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그 결과가 이 녀석의 넓이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프가 뭐 위에 올라가 있든 밑으로 내려가 있든 위로 올라가 있든 밑으로 내려가 있든 A부터 B까지 적분하라고 했을 때 이 녀석에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fx를 그냥 고지고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fx 값이 보시는 것처럼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땐 양수니까 그대로 적분하시면 되고요. 그죠? 근데 뭐 여기를 c라고 부릅시다. c부터 b까지는 fx 값이 음수니까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걸 간단하게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라고 표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이 녀석의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책 보세요. 책에 보시면 그래서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곡선 fx가 x축 및 두 직선 x 이퀄 a, x 이퀄 b 요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어떻게 정의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절대값 dx라고 정의된다. 이게 정의예요, 넓이에. 됐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니네 절대값 씌운 거 적분할 수 있어? 절대값 씌운 거 적분할 수 있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은 어떻게 한다? 정의는 이렇게 하는데 넓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긴 한데 실제로 계산이 이렇게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경우를 따라서 x축보다 위쪽에 형성되고 있는 그래프들은 따로 쪼개서 a부터 b까지 fx dx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b가 아니겠다. c까지겠다. 지금 그지? 그리고 c부터 b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를 달아주셔서 요 결과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합하면 되겠다. 이해가십니까? 계산은 요렇게, 정의는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보고 넓이를 의미하는 거는 눈치채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계산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구간별로 잘라서 fx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건 강적분,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혹은 쌤 마이너스 붙이는 거 귀찮은데요 하시면 앞으로 빼셔도 돼요. 어차피 인테그랄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실수배랑 합차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빠져도 상관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넘어가 보세요. 자, 195페이지에 유형 1번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요거 좀 지우고 해야겠다.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면 그래서 문제가 좀 쉬워요. 어디가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어디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지가 한 변에 판별이 되잖아. 그래프를 그려놓으시면. 자, 보겠습니다. 467번이고요. 가로 1번 보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와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게요.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냐? 보세요. 자, 요거 그래프 누가 봐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죠? 아래로 블록할 테니까 y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실제로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겠네요.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2일 거고 이 자리가 1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x축과 fx로 둘러싸인 영역이라는 건 요 영역이겠네요. 눈치채겠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적분이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누구? 요 녀석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 주시고요. 혹은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난 지금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그게 뭐가 된다? 요 녀석의 넓이가 된다 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처음 할 때는 되도록이면 지금처럼 그래프를 좀 그려주시는 게 낫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오케이? 계산하면 답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둥그렇게 생긴 녀석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정적분을 이용해서. 자, 해볼게요. 잘못 쓴 거 없지? 아까 계산을 자꾸 틀려가지고 신경 쓰이네. 맞죠? 예. 적분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제곱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내 계산 방식으로 하자면 1에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한 거 뺀 겁니다. 1 빼기 마이너스 8이니까 9예요. 이렇게 좋다고 이런 게 약분 미리미리 되잖아요. 이해가세요? 뭐 한 거예요 나? 나 뭐 한 거예요? 구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뺀 거라고 이 생각한다고 그냥. 근데 암산이 될 만하잖아 얘네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얘는요 1 빼기 마이너스 2 제곱한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건 1 빼기 마이너스 2 한 겁니다. 이 자리는 1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한 거.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2 곱하기 여기는 1 빼기 마이너스 2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약분되는 게 나올 때는 꽤나 문제풀이가 짧아져요. 동등하거나 빨라집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계산했더니 요거 9죠.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3이겠죠. 마3. 얘는요. 1 빼기 4일 테니까 마이너스 3이 되니까요.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3 될 거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3이니까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3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3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9가 답이다. 무슨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영역의 넓이가 2분의 9라고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적분을 이용해서.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가로 2번도 한번 보실까요? 가로 2번은 3차 함수가 있네요. 가로 2번은 3차 함수가 있어요. y는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더하기 2x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그냥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알잖아. 그래서 그 능용되는 거 찾는다고 바로 접근하세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극대극소값을 찾고 싶은 게 아니야.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만 궁금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극대극소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0 되는 것만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이거 x로다가 묶어보시면 x로 묶이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요. 인수분해 또 되네요. 그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랑 같이 뭐 했어요? 그래프 개형을 봤으니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어떻게 생긴지 다 알잖아요. 궁극적으로 증가하죠.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그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어떻게 생겼어요? 휘리릭 뿅 이렇게 생겼죠? 됐어요? 요 자리가 0이겠죠? 요 자리가 1이겠죠? 요 자리가 2겠죠? 됐어요? 이래놓고 뭐 물어보는 거예요? x축과 y는 fx가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니까 이 영역과 이 영역의 넓이의 합을 물어보는 거겠네요. 그죠? 대략적으로 요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이 녀석 넓이 구하려면 0부터 1까지는 강적분. 그죠? 왜? 양수니까. 근데 1부터 2까지는 음수겠죠, 얘가. 그러니까 그냥 적분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붙이고 적분. 혹은 적분한 다음 앞에 마이너스 붙이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적분해봤으니까 이번엔 적분한 다음 마이너스를 붙여볼게요. 오케이?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라는 취지긴 한데요. 귀찮잖아. 식 두 번 쓰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놓으시고 1부터 2까지 그냥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음수로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요게 바로 요 녀석의 넓이가 나옵니다. 요 녀석의 넓이와 요 녀석의 넓이 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계산합시다. 4분의 1의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더하기 x제곱. 어쨌든 마이너스 안 붙이고 해놓으면 편한 건 있어요. 똑같이 한 번 더 쓰면 되잖아. 그지? 4분의 1의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그래서 이번 1부터 2까지. 요건 1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1만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1. 얘 마이너스 2에서 1 대입한 거 뺄 겁니다. 16 빼기 1 했으니까 4분의 15. 8 빼기 1 했으니까 마이너스 7. 4 빼기 1 했으니까 여기는 3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날라갔고요.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5 여기 마이너스 4였을 테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4 이렇게 됐겠네요. 계산 가능하죠? 마이너스 4분의 14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7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7에 더하기 4니까요. 답은 2분의 1이겠네. 2분의 8 돼서. 그죠? 이런 식으로 끝내실 수 있겠다. 메모하시고요. 밑에 하나만 풀어보세요. 일단은 468번 해보십시오. 일단 요거 정리해 두시고요. 밑에 문제 풀고 나서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래프 개형이 대충 나오면 좋아요. 그래프 개형을 대충 한번 그려놓으세요. 그러면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판별하기가 쉽습니다. 수월해집니다. 그래프 그리면서 하세요.
나랑 재밌는 거 하나만 하자. 책을 내가 찾아봤는데 어딘가에 있겠지. 아니, 없더라고. 없어가지고 요거 좀 언급 드리고 하려고요.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x축이랑 둘러싸고 있는 영역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 좀 나랑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미리 말 안 할게요.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참고로 힌트를 드리자면 만나는 두 점이 있을 거예요. 이 두 점을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부르겠습니다. 되겠어요? 이걸로 공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넓이를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많이 만나거든요. 아까 봤었던 467번의 1번도 그렇잖아. 그지? 467번의 1번 같은 경우도 2차 함수랑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공식 아니었나요? 그죠? 넓이를 구하는 과정 아니었나요? 공식화시켜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서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거든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해봅시다. 자, 그냥 이 녀석을 만약 적분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뭐 알파 베타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지금은 음수로 정리가 될 거니까 이건 A에 따라 정리가 되겠죠. 만약 A 자리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일 거니까 둘러싸고 있는 영역의 넓이가 당연히 음수로 나올 거고요. 그죠? 정적분 결과가 A 자리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 될 겁니다. 오히려 되겠어요? 음수면 위로 블록이니까 나오는 넓이가 양수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고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똑같은데 이 경우는 A가 양수인 케이스인 거고 이 경우는 A가 음수인 케이스예요. 오히려 그죠? 일단 이 상황 생각해 주시고요. 됐어요? 그럼 이 녀석 넓이 어떻게 구하죠?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된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의 절대값 씌운 거 dx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A가 양수라는 가정을 해두시면 이 녀석 넓이 정적분 결과 음수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달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정해보고 들어갈게요. A가 양수인 경우라고 할게요. 양수인 경우라고 하면 마이너스 붙이시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즉 얘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 dx가 될 겁니다. 됐어요? 이거 어떻게 적분해요? 하실 수 있는데 적분이 됩니다. 해볼게요. 마이너스에 빠져 있고요. 3분의 a에 x의 세제곱에 그죠? 돼요? 3분의 a 더하기 2분의 b의 x제곱에 더하기 cx가 될 거고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거 무슨 짓이야 하실 수 있는데 감 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결국은 마이너스 있고 3분의 a에 베타 세제곱에서 알파 세제곱 빼는 거죠. 괜찮나요? 얘는요 2분의 b에 베타 제곱에서 알파 제곱 빼는 거죠. 얘는요 더하기 c에 베타 빼기 알파 하는 거죠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거를 중괄호로 바꾸죠. 여기까지 일단 따라오겠죠. 뭐 괜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계산의 메커니즘상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라서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붙이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얘네들이 전부 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인수분해 가능하지 않나요? 이를테면 요 녀석 같은 경우는 3차식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얘 같은 경우도 합차 공식에 의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쌤 그래도 뭐 A랑 B랑 C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봐봐. 알파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됩니까? 알파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아시죠? 근각에서의 관계. 그죠? 알파 베타 고분이요. A분의 C죠. 요걸 이용할게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바꿔놓은 애들이 요거 인수분해한 거밖에 없는데 B랑 C 자리도 요걸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간단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자, B가 들어갈 자리부터 일단 뭐 할 거냐면 B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정리한 다음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정리한 다음에 보세요. B는요 마이너스 A를 양변으로 곱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얘는요 C는요 A의 알파 베타의 곱이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자를 전부 B랑 C라는 요 자리를 얘네로 다 바꿀게요. B랑 C를 요런 애들로 바꿀게요. 바꿔서 볼게요.
자, 여기다가 넣어보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묶어놓도록 하죠. 꼴배기 싫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싹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앞에 있을 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거고 남은 애들입니다. 남은 애들. 남은 애들이 3분의 a에 얘 남았어요.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의 더하기 알파 제곱이 남았고요. 괜찮죠? 2분의 b인데요. b가 들어갈 자리를 우린 마이너스 a로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꿀 겁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에 알파 플러스 베타로다가 얘를 바꾼 거예요. 그죠? 근데 뒤에 뭐가 남았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았죠. 베타 플러스 알파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러니까 제곱이 된 겁니다. 괜찮나요? 마지막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묶어놨더니 C밖에 안 남았는데요. C 자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A 알파 베타로 바뀐 겁니다. 그 더하기 A 알파 베타가 됐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또 어때요? 공통으로 A가 또 있죠.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죠. 그죠? 다시 A로 묶어줄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근데 묶는 김에 3분의 2분의 엮여 있는 것 때문에 계산이 좀 안 되니까 전체를 6으로 또 묶어볼게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6분의 1을 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6을 곱하고 6분의 1 앞에 곱할게요.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아야야야야. 자, 마이너스 A 묶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요. 밑에 6분의 꺼냈습니다. 됐어요? 6분의 1을 꺼냈다는 얘기는 얘는 6 곱하고 6 곱하고 6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A도 다 묶어냈어요. 보세요. 그럼 얘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오케이? 2 곱하기 A도 앞으로 나왔으니까 베타 제곱에 알파 베타에 알파 제곱 남았고요. 얘는요 6 곱했어요. 그죠? A는 앞으로 끄집어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는요 A 묶어냈고요. 6을 곱했으니까요 6 알파 베타가 된 겁니다. 여기서 계산 좀 또 해봅시다. 얘야 뭐 마이너스 2 분배하면 되는 거고, 그지? 얘는요 완전 제곱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3을 분배할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일단 하나씩 하면 2베타 제곱에 2알파 베타에 2알파 제곱이 있고요.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여기도요. 요거 전개하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에다가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3이 분배되는 거잖아요. 그지? 위에다가 쓸게요. 마이너스 3에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6에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3에 베타 제곱이고요. 마지막으로 더하기 6 알파 베타가 있는 겁니다. 이거 뭐로 또 썼지? 밑에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계산이 될까요 이제? 계산해 보실래요? 일단은 6 알파 베타가 더하고 뺐으니까 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여기 2베타 제곱 있죠? 여기 마이너스 3베타 제곱 있죠? 계산되겠죠? 마이너스 베타 제곱. 여기 2알파 제곱 있죠? 여기 마이너스 3베타 제곱, 3알파 제곱 있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뭐 남았어요? 요거 남았죠? 오케이? 남은 게. 그럼 요걸 처리하고 났더니, 아이고 다리야. 요걸 처리하고 났더니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요거 좀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요걸 처리하고 났더니 무엇이 되었니? 요걸 처리하고 났더니 앞에는 6분의 마이너스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있었던 곳이고, 오케이? 있었던 곳이고, 얘네들을 다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라고 하죠. 베타부터 쓰자. 다시 2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제곱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죠? 이렇게 있는 거고요. 가운데 누구 있어요? 2알파 베타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뭐 있어요? 얘네들이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됐죠? 뭐 되겠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뭐 티 안 나요?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났더니, 즉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나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사라졌어요. 그럼 얘는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있는 거고요. 뭐 남았어요 여기? 뭐 남았어요? 이거 남았잖아요. 이건 솔직히 니네가 봐도 보이잖아. 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겠죠. 그럼 그거랑 얘랑 또 똑같으니까 한 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먼저 얻을 때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돼요. a가 음수면요. 마이너스가 안 붙었겠죠. 그럼 똑같이 했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유도되는 겁니다.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만약에 s라고 표현한다면 그 s는 어떻게 되느냐. a가 양수일 땐 얘고요. a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붙어요. 즉 6분의 절대값 a에, 오케이? a가 양수면 그대로 마이너스 붙었으면 마이너스 a로 빠지니까요. 그죠?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있는 거죠. 되겠어요? 요게 뭐 뒤에는 뭐 설명하느라 그랬으니까 필요 없고요. 설명하느라 그런 거니까. 딱 요거만 적어 놓으세요. 요거만.
그래프도 필요 없어요. 그래프는 그리십시오. 개념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외워두시면 편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외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쪽 개념 정리되어 있는 쪽에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유도 과정 한번 같이 본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사실상 근각계수의 관계랑 정적분의 기본 정리로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이거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따라가 본 거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니네 손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만 정리해 주시고요. 실제로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식이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서 외워두시면 편하긴 해서 언급은 해드립니다. 이런 공식도 있다. 지금 당장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나중에 하시는 게 좋다. 자, 아까 봤었던 467번의 가로 1번 똑같이 보겠습니다. 오케이? 똑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나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알파 베타 체크하셔야 돼요. 알파 베타가 어디 있죠? 인수분해 잘 되죠. 아까도 확인하셨지만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마이너스 2,0과 1,0을 지나간 애입니다. 그럼 요 영역이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공식을 적용할게요. 최고차항 계수는 1이기 때문에 그냥 6분의 1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베타가 얼마? 1.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2. 베타에서 알파 빼면 얼마? 3. 그 녀석의 몇 제곱? 그 녀석의 몇 제곱? 세제곱. 오케이? 즉 답은 얼마? 6분의 1에 3의 세제곱. 약분했더니 얼마? 2분의 9. 끝. 그래서 답이 쉽게 나옵니다. 알아두시면 유용하니까요.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서 요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언급 드렸고요. 됐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X축과 둘러싸인 애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애들도 볼게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자. 471번입니다. 얘네들도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시는 게 좋긴 좋아. 저거 써놓으셔야 돼요. 책이 없더라고요. 저 공식이라도 좀 써놓으세요. 결과적으로.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운 냅시다. 자, 471번 가로 1번 가로 2번 있는데요. 가로 1번부터 보시죠. 다음 곡선과 직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471번에 1번입니다.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있고요. X는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둘러싸이고 끝이 아니란 얘기지. 자,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얘 어떻게 생긴 거니? X축 있고요. 그죠? Y축 있고요. 어디 지나가요? 0,0이랑 2,0 지나가요. 아래로 볼록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예요, 원래. 그죠?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그죠? 근데 어디? X축이랑 X 이퀄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하나 있겠네. X 마이너스 1. 자,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래 있어요? 문제에서 다음 곡선과 직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요. 다음 곡선과 X축 및 주어진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이 부분 넓이 구하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어디서 fx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는 눈에 띄죠. 그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럼 계산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강적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0부터 2까지는 강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 나오겠죠. 그죠?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하시든 아니면 강 적분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자? 마이너스 붙이자 하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그래서 고칠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다. 요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위에서 빗근신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계산합시다. 대가로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빼기 마찬가지로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0부터 2까지입니다. 0 대입하면 0이고요.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0을 쓰는 편입니다.
0 대입하면 0이잖아를 쓰는 편이에요. 나도 모르게 빼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못해서 계산 틀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됐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빼기 1입니다. 그죠? 즉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1이라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란 얘기예요. 맞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아, 아니구나. 3분의 4구나. 여기는 마이너스구나. 3분의 4입니다.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1이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데 걔를 0에서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는요 2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2 대입했더니 얼마인데 2의 3분의 8일 거고 빼기 4 한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3분의부터 먼저 계산 가능하니까 3부터 해볼까? 요거 3분의 4고요. 빼기 3분의 8입니다. 따라서 3분의 4 빼기 3분의 8 더하기 4. 요 자리가 3분의 4니까 4 빼기 3분의 4 해주시면 4 빼기 3분의 4 해주시면 3분의 12 빼기 4 했으니까 8 이렇게 되겠다. 나왔네요. 됐죠? 3분의 8 이렇게 될 것이고요. 가로 2번. 자, 이번에는 y는 x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6x 마이너스 5랑 x는 3이랑 x는 6까지 해야 되네요. 자, 그래프 보실게요. 얘도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일단 이거 x 이퀄 3이 축이겠네. 3을 축으로 해서 1과 5에서 지나가겠죠.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이 자리가 1, 이 자리가 5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 생기네고요. 위로 몰록이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x는 3과 x는 6을 표기해 보시면 3이 중간 지나갈 거고요. x는 6은 이런 식으로 살짝 지나갈 거고요. 둘러싸고 있는 영역이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인 겁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넓이는 인테그랄 3부터 5까지는 강적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강적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5부터 6까지는요. 5부터 6까지는요. 강적분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할 건데 마이너스 여기다 적용할게요. 이제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5 dx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계산합시다.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 더하기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짠짠짠 3과 5 더하기 얘는요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3x의 제곱에 더하기 5x 5와 6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5와 6 3인데 자 계산해 볼게요. 5의 세제곱에서 3의 세제곱을 뺍니다. 5의 세제곱이면 125고 3의 세제곱이면 27이니까 125에서 27 빼주시면 98 네.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요. 여기는요 5의 제곱에서 3의 제곱 뺐으니까 25 빼기 9 16 3 곱하기 16 3 곱하기 16 마지막으로 5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3분의 1에 6의 세제곱에서 아우 개 크네 이거 6의 세제곱 6의 세제곱에서 5의 세제곱 빼야 되네. 6의 세제곱 얼마예요? 36에 6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36 216? 그죠? 216에서 얼마 빼야 돼요? 125 빼야 되네요. 그죠? 125 빼주시면 1 9 91 아 계산 진짜 안 좋다. 3분의 91 얘네들이 쌍쌍으로 먹고 나가면 되겠네. 빼기 6의 제곱에서 5의 제곱 빼내요. 11 그죠? 3 곱하기 11 여기는 1이니까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한 애들끼리 묶어서 합시다. 이렇게 먼저 해주시면 3분의 기도하니 마이너스 7 여기는 18 48일 거고 이 자리는 마이너스 33이니까 빼주시면 15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 즉 10 마이너스 3분의 7 3분의 30이니까요 3분의 30 빼기 7 했으니까 23 아우 계산 싫다 그지? 이런 계산이 되게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답이 맞나? 다행히 답은 맞았네. 계산 필요한 거 없네요. 됐죠? 자 밑에 문제 풀어봐. 472번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은 내일 오실 때 198페이지까지 끝내오시면 됩니다. (198페이지까지) 끝내오시면 돼요. 자, 밑에 일단 문제 풀어보시고요. 복잡한 계산도 해버릇 해야 돼. 해봐.